안녕하세요. 랠리 영어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필수 영어회화 조건은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문장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런 문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알기 힘드셨을 거예요. 초급자분들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영어에 익숙해지고 중급자들은 좀 더 긴 문장으로 확장시켜서 스피킹을 유창하게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 영어 공부법이 바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영어 패턴을 알아두는 것인데요. 저는 영어 패턴을 공부하는 것을 뷔페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 뷔페에 가면 아주 다양한 음식을 내 취향껏 맛볼 수 있죠. 늘 한두 가지 음식만 먹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 이런 메뉴도 있었지. 다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내가 잊고 있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영어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내가 잊고 있었던 다양하고 풍부한 영어 표현을 경험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서 내 상황에 맞게 단어나 어휘만 살짝씩 바꿔서 얘기하면 나도 원어민처럼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이 매일 쓰기 때문에 그 틀만 간단히 외워두면 거의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 고급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No, I'm gonna have to decline.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거나 부정적인 걸 좀 돌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그때 너무 단칼에 no라고 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무례해 보일 수도 있어서 상황이 좀 어색해지는데요. 그때는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어민이 사용하는 패턴이 바로 I'm going to have to 동사입니다. 이 표현은 뭐뭘 해야겠어, 뭐뭐를 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I think I'm gonna have to, I'm sorry, I'm gonna have to, I'm afraid, I'm gonna have to 와 같이 정중하고 완곡한 화법과 함께 쓰여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하거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갑자기 만들어버릴 때 싫은데요? 이렇게 단칼에 얘기하기보다는 감사하긴 한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완곡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때 No, thank you. But I think I'm gonna have to decline. I think I'm gonna have to decline. decline은 거절하다라는 포멀하고 예의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I'm going to have to decline 이라고 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보통 영어를 축약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I'm gonna have to decline, I'm gonna have to decline 이 표현 외워두시면 좋고요. Dinner? No, I'm gonna have to decline. Dinner? No, I'm gonna have to decline. 또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바로 직전에 취소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때도 진짜 미안한데 나 약속 취소해야겠어. I'm really sorry, but I'm gonna have to cancel. 나는 cancel,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아. I'm totally wiped out. 나 완전 기진맥진했거든. 그래서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 but I'm gonna have to cancel. Totally wiped out. 나 완전 기진맥진해서 약속을 취소해야 되겠어.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Yeah, I'm totally wiped out. Oh, I'm really sorry, but I'm going to have to cancel. Yeah, I'm totally wiped out. 또 이 표현이 의외로 정말 잘 쓰일 때가 바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때인데요. 자, 이만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즉,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을 때 We are gonna have to let you go. 너를 그만 let you go.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자네를 그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We are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we are gonna have to let you go.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는 a little trouble이 있는 건 아니죠. 굉장한 trouble이 있지만 이때도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 이 표현은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경제적으로 a little trouble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we're gonna have to let you go. 자네를 그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m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I'm having a little trouble financially, and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sentences.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자, 우리가 term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in terms of는 직역하면 뭐뭐의 조건에서 이런 뜻인데요. 전체 내용이 아니라 딱 그 조건, 특정한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할 때 in terms of를 사용하는데 뜻은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로 따지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휴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죠? 뭐 거리라든지 휴가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 면에서, 즉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난 일본이 더 좋아. 왜냐하면 그냥 비행기로 2시간 거리잖아. In terms of distance, I prefer Japan because it's just a 2-hour flight. In terms of distance,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I prefer Japan. 나는 일본이 좋아. 왜냐하면 2시간 거리잖아. It's just a 2-hour flight. 자, 그럼 우리가 휴가지에서 호텔을 선택할 때는 어떤 내용을 고려하죠? 비용이라든지 등급이라든지 시설 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호텔 등급 면에서는 호텔 등급 그 측면에서만 따지면 킹스 호텔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표현을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n terms of rating, I think the King's Hotel would be good. In terms of rating, 그 등급 측면에서는 I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해. The King's Hotel would be good. 킹스 호텔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호텔 전체가 아니라 등급에 한정해서 콕 집어서 얘기할 때 in terms of를 쓸 수 있고요.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potential. In terms of sentences. In terms of sentences. 자, 킹스 호텔이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비용 면에서는 좀 비쌌다.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It was good, but in terms of cost, it was quite expensive. It was good, 좋았어. But in terms of cost, 코스트 측면에서는 it was quite expensive, 꽤 비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격 면에서는 비쌌지만 위치와 시설 면에서는 정말 좋았을 때 당연히 위치와 시설이 좋으니까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킹스 호텔이 가격은 비쌌지만 위치와 시설 면에서는 정말 좋았어. It was quite expensive. 꽤 비쌌어. But in terms of location and facilities, location과 facilities, 시설 측면에서는 the hotel was really good. 호텔은 정말 좋았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I don't know the exact distance in terms of feet and inches.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You're not supposed to talk. 자, 미팅이나 이미 약속된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지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것이 하기로 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을 때 아, 나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이 표현 많이 쓰죠. 요때 원어민이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요. 이 be supposed 동사 원형은 내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차 이미 예정된 회의에 참석해야 될 때 I'm supposed to meet my boss for a meeting at 2 p.m. I'm supposed to meet my boss. 나는 내 상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for a meeting, 미팅 때문에 만나야 돼. at 2 p.m. 이렇게 내가 이미 예정된 회의에서 상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약속이 되어 있다. 참석해야 한다. 이 표현을 be supposed to라고 쓸 수 있고요.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I'm supposed to meet my trainer at noon. 또 내가 회사 업무를 시간 내에 못 끝냈을 때 상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You're supposed to finish this by yesterday. You're supposed to finish this. 이것을 끝냈어야 했어. 언제까지 끝냈어야 했죠? By yesterday. 어제까지는 끝냈었어야죠. 이렇게 질책하면서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업무차 했던 약속을 즉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는 제때 들어와야지. 이 표현은 You're supposed to be in class on time.
On time은 제때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are supposed to be in class. 클래스에는 제 시간에, 제때에 있어야지, 도착해야지. You are supposed to be in class on ti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ut I'm supposed to finish putting them up tomorrow. But I'm supposed to finish putting them up tomorrow.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You're supposed to be in Dean class. 또 결혼 기념일인데 깜빡했어요. 그럼 내가 상대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너 결혼 기념일 10주년인데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잊어먹으면 안 되지.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즉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not을 써서 You are not supposed to forget. 너는 잊어먹으면 안 되기로 되어 있어. 왜냐하면 Your 10th wedding anniversary. 10주년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10주년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너가 잊어먹을 수 있어? 잊어먹으면 안 되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즉 supposed to remember 이런 뜻이 되겠죠. You're not supposed to talk. You're not supposed to talk.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도록 상대로부터 기대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을 때 내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요구됐을 때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be supposed to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자, 우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이런 표현 정말 자주 쓰는데요. 이때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단순한 단어만 입 밖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는 feel free to 동사 요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feel free to 동사는 직역하면 자유롭게 느껴 이런 뜻인데 하고 싶은 것이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 좀 둘러봐도 돼? 요렇게 잘 얘기하잖아요. Can I look around? 내가 좀 둘러봐도 되겠어? 그때 얼마든지 둘러봐. 당연하지. Feel free to look around. 마음껏 둘러봐. Feel free to look around.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또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장에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게 둘러보세요. Please feel free to look around. Pleas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Comic book store. Feel free to look around. 자,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상대방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나랑 길게 통화를 못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실 때 다시 연락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lease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Please feel free to call me anytime.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명함을 건네주면서 You've got my phone number now, so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You've got my phone number now, so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편할 때 나한테 컨택, 연락을 해주세요. 요 말이겠죠.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Feel free to call me back at this number.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And you've got my information, so feel free to call anytime. Feel like some coffee? Dan, I feel like some coffee.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자, 우리가 뭘 하고 싶을 때, 나 그거 하고 싶은 기분인데, 나 그거 땡기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좀 즉흥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네이티브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feel like 명사 또는 feel like 동명사예요. 자, 이 표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 먹고 싶다. 이런 보통 I wanna have some breakfast 또는 I wanna eat some breakfast 이 표현을 떠올리지만 원어민들은 훨씬 더 캐주얼하게 나 이제 배고파. 아침 좀 땡겨. I feel like some breakfast 이렇게 쓰고요. 또 커피가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는 I feel like some coffee. I feel like some coffe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eel like some coffee? Dan, I feel like some coffee. Feel like some coffee? Dan, I feel like some coffee. I feel like 다음에 동명사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이 먹고 싶다. 그럼 I feel like lunch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우리가 문장을 확장시키려면 좀 다양한 표현을 써보는 게 좋으니까 동명사를 활용해서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get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는 동사고요. 사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고 그냥 가볍게 스낵처럼 사서 먹는 점심. I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 I feel like grabbing some lunch 이렇게 해도 되는데 grab은 이렇게 낚아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점심 한 끼 해결하자. I feel like grabbing some lunch.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 오늘 밤에 좀 나가서 좀 놀고 싶은 기분이 든다.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이렇게 휙 나가서 좀 놀다 들어오자. I feel like going out tonight.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Hey, feel like getting some lunch?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Feel like maybe grabbing some dinner. 자, feel like는 말 그대로 뭐뭐처럼 느낀다, 뭐뭐와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I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 좀 힘든 상황처럼 보여서 너 지금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I feel like you need some help. I feel like you need some help. I feel like we need some outside help. I feel like we need some outside help. That's what I need. What you said was wrong. I told you what I think.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지겹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어민의 활용도에 비해서 우리가 진짜 잘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만 잘 활용해도 진짜 바로 중급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what은 의문문일 때는 무엇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세트로 묶어서 쓰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일 딱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 펜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I need the pen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펜을 대수로 바꿔서 That's what I need. 그게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what으로 펜을 대체함으로써 내가 늘 쓰던 초급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need. 자, what 주어 동사를 제일 앞에 쓰면 주어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내가 어제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이 표현 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What you said yesterday was disappointing. What you said yesterday. 네가 어제 말한 건 was, 그랬어, disappointing. 실망스러웠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요거를 조금 쪼개서 한번 볼게요. 어제 네가 말하다. 이 표현은 you said yesterday. 자, 어제 네가 말한 것,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what만 붙이면 되죠. What you said yesterday. 그러면 어제 네가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What you said yesterday를 제일 앞에 쓰고 was disappointing. 자, 뒤에 was disappointing만 붙여주면 되죠. What you said yesterday was disappointing. 네가 어제 말한 건 실망스러웠어. What you said was wrong. What you said was wrong. 그럼 what 주어 동사를 마지막에 써서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겠죠. She told me what she thinks.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무엇을 얘기해줬을까요? What she thinks. 즉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I told you what I think. I told you what I think. We'll get used to it. I could get used to this.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자, 우리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be used to 명사 또는 동명사를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be used to가 어떤 것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라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get used to 이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get은 변화되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것이 A에서 B로 변하는데 아직 완전히 B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I'll get used to the new teacher. 이 표현은 난 새 선생님한테 익숙해질 거야. 이 뉘앙스는 익숙해질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We'll get used to it. We'll get used to it. Get used to him? I'll never get used to him. Get used to him? I'll never get used to him. 자, 그럼 I can get used to the new teacher. 이 말은 난 새 선생님에게 익숙해질 수 있어.
즉,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ing를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the new teacher.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쓰면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새 선생님한테 계속 지금 적응하고 있어. 이렇게 적응 중인 상태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I'm getting used to the new teac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could get used to this. I could get used to this.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Are you doing okay? I'm getting used to it.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자, there는 저기, 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깝지 않은 곳, 가깝지 않고 나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저기 어딘가를 나타낼 때 ther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원어민이 어떤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근처에는 없지만 여기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이 there를 사용해서 there is라고 하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존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단수면 there is, 복수이면 there are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re's a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There's a grocery sto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가게가 여럿이 있어요. 2개 이상이 있을 때 가게들이 꽤 많이 있어.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There's a bathroom downstairs. And there are still reasons. And there are still reasons. 자, 그래서 there is는 뜻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존재하다,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존재한다 라고 어떤 장소를 지정할 때는 마지막에 there를 다시 붙여서 저기 식료품 가게가 있어. 이 표현은 There's a grocery store there. 저기 너머에 있으면 There's a grocery store over the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꽤 많은 가게들이 있어.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here. There are quite a lot of stores here. There are. 복수를 쓰고 꽤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here, there를 붙여주면 됩니다. There's a house there. There's a house there.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Hey, there's a seat over there. Great. 자, 그럼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there is not, there are not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원어민은 이 표현보다는 there's no, there are n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here's no grocery store there. 거기에 식료품 가게가 없어. There's no grocery store there. 여기에는 가게들이 없어.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are no stores here. There are no stores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ut there's no clue. But there's no clue.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There's no tests. There's no work. I'm really into you.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자, 시도 때도 없이 쓰는 표현 중에서 뭐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I like, I love밖에 안 떠올리지만 원어민들이 like, love만큼 흔하게 쓰는 표현이 be into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be 동사와 전치사를 붙인 걸 구동사라고 하는데 원어민은 구동사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 into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I'm into라고 하면 뭐뭐에 빠지다, 뭐뭐에 꽂히다, 아주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때 I love you라고 알고 있지만 love는 연인이나 가족끼리 정말 깊이 말 그대로 사랑할 때 깊은 유대감이 있어야지만 쓰는 표현이고요. 그냥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특별한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like를 써도 되지만 원어민은 이 I'm into를 활용해서 I'm really into you. 나 정말 너한테 꽂혔어. 너한테 빠졌어.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고 I'm into you. I'm into you. I'm really into you. I'm really into you. 예를 들어서 It seems like she knows you're into her. 그녀가 네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I'm not asking if you're into her.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요즘 어떤 것에 빠져 있어?
요즘에 K-팝이 완전 붐이니까 I'm really into K-pop these days. I'm really into K-pop these days. 자, 요즘 또 한국 소설이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죠. I'm into Korean novels these days. I'm into Korean novels these days. 또 요즘에 다시 레트로 문화가 유행이니까 레트로 패션에 빠졌어. I'm really into retro fashion these days. 레트로 패션에 빠졌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into? What are you into? I'm really into fashion. I'm really into fashion.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Thanks. Yeah, I'm pretty into comics and graphic novels.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뭐뭐 할 게 있어. 요 표현은 정말 100만 번은 넘게 쓰죠. 그만큼 기본적인 패턴인데요. 영어로는 I have something 다음에 내가 원하는 동사를 넣어서 쓰면 되는데 자,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어떤 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워크숍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어요.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about the workshop. 자, 그리고 우리가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다. 이럴 때도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about the new projec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매니저님한테 보고할 게 있어요. 이 표현은 I have something to report to my manager.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Well, I have something to report, Batman. 그래서 보고할 것은 to report, 말할 것이 있을 때는 to tell, 줄 것이 있을 때는 to give, 물어볼 것이 있을 때는 to ask.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동사만 바꿔서 I have something to 동사 원형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You have something to tell us? You think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think I have something to give? I have something to ask. I have something to ask. 자,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이 정말 자주 사용하는 영어 패턴, 고급 표현 10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